2021학년도 2학기 기말고사 기출문제 풀이입니다. 분당에 있는 서현고등학교 2학년의 수학2 문제를 보겠습니다. 난이도는 좀 많이 어려웠고요. 중간중간에 보시면 아마 해석을 잘 해야 되는 문제들도 좀 많았던 문제가 됩니다. 자, 아시다시피 지금 있는 단어는 미적분 파트이기 때문에요. 함수의 개형을 잘 파악하셔서 문제를 접근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고난도 문제가 좀 많습니다. 자, 그럼 풀이 시작하겠습니다. 1번 문제 보겠습니다. 원점에서 출발하여 수직선으로 움직이는 점피의 시각 t에서의 위치가 나와 있습니다. 위치냐 속도냐 이걸 꼭 구별하라 그랬고요. 점피가 t는 A, B에서 운동 방향을 바꾼다. 자, 운동 방향을 바꾼다는 건 무슨 뜻이죠? 그렇죠. 속도의 부호가 바뀐다. 그러니까 속도를 구합시다. 속도는 x를 미분한 거, 그죠? 미분하시니까 3t의 제곱 마이너스 16t 플러스 14. 자, 그러다 보니 얘가 0이 되는 값을 찾아라 이겁니다. 그죠? 얘가 0이 되는 값을 인수분해가 안 되네요. 그러네요. 인수분해는 안 되지만 이때 t 값이 뭐예요? a와 b라고 나와 있고 원하는 건 뭘 구하죠? a 더하기 b 두 분의 합을 물어보는 거구나. 따라서 그냥 간단하게 두 분의 합이 3분의 16이 되는 걸로 여러분이 바로 계산하시면 되겠고요. 이때 두 분의 곱이 뭐니까요? 두 분의 곱이 양수기 때문에 두 분의 부호가 같은 거 확인하실 수 있어서 간단하게 3분의 16이 답이라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2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2번 보자마자 감사하죠?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적분하죠. 그럼 홀수차는 전부 다 날려버리고 짝수차는 2배 하는 거죠. 2배 합니다. 어떻게? 0부터 a까지. 짝수차들은 이렇게 2배를 지켜버리면 되니까요. 24가 되고요. 자, 그럼 2배, 2배 지워지니까 12이 되고요. 적분하시면 x세제곱 더하기 2x가 됩니다. 0부터 a까지니까요. 대입하시면 a 세제곱 더하기 2a. 아, 눈치채신 분들 벌써 나오죠? a가 얼마겠어요? 그쵸? a가 2가 되는 거 금방 보이시죠? 3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3번에 보니까 fx의 극값의 합. 자, 극값의 합이니까 일단 제일 먼저 미분하셔서 자, 3x제곱 플러스 6x 빼기 9니까 369, 369. 자, 미분하시면 당연히 얘네들이 인수분해가 되겠죠. x 플러스 x 마이너스 1. 자, 극값의 합이 0이니까 재빨리 누구랑 누구 구하면 되죠. 그렇죠. f-3과 f1을 구하시면 되는데요. 마삼 마이너스 27, 마삼 플러스 27, 마삼 플러스 27 더하기 k가 되네요. 얘는 k 플러스 27이고 1 집어넣으면 1 플러스 3 빼기 9 플러스 k 따라서 k 빼기 5가 됩니다. 자, 그래서 얘네들의 합이 0이다 라고 했으니까 간단하게 2k 플러스 22가 0. 자, k 값은 마이너스 11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4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4번에 보시면 fx가 x는 a에서 극소값 m을 갖는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미분하시죠. f'x는 6x의 제곱 빼기 12x 그쵸? 따라서 6x x 빼기 2니까요. 자, 최고차 함수가 양수인 3차 함수이기 때문에 이런 모양이 될 것이고요. 여기는 x가 0, 여기는 x가 2가 되죠. 자, 따라서 a 값은 2가 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m 값은 f2가 되겠죠. 자, f2니까 2 집어넣으면 16에다가 빼주기 24 오, 예. m이 빡이네요. 자, 극소값이 빡입니다. 따라서 얘는 정확한 모양은 슉 이렇게 정리가 될 거고요. 극대가 0입니다. 0, 여기는 2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
0부터 A까지. 이게 뭡니까? 자, 0부터 A까지 넓이를 구하라 라는 얘기니까 요 넓이, 요 넓이, 요 넓이. 뭐예요, 그러면? 넓이는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누구를 그대로 fx 2x의 세제곱에 6x의 제곱 플러스 8 얘를 dx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얘를 적분해 버리시면 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쭈르륵 4분의 2 그러니까 2분의 1 x의 4제곱 빼주기 6이니까 3 해주면 2x의 세제곱 플러스 8x에다가 2 집어넣으면 되죠. 자, 2 집어넣으면 얼마예요? 16에다가 2 하니까 8이고요. 8이 16, 그 다음 플러스 2, 8이 16. 그래서 8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5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5번에 보면 어느 고층 건물에 설치된 엘리베이터가 1층에서 출발하여 멈추지 않고 올라가서 맨 위층에 도착하였다. 자, 1층에서 출발이니까요. 처음 속도는 제로였다는 얘기겠죠. 아무튼 얘가 출발해서 움직여가는 속도가 나와 있네요. 자, 그럼 속도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시면 제로에서 2까지는 4t. 그럼 2 집어넣으면 8인가 보죠? 자, 2 집어넣으면 8까지 올라오고요. 자, 그래서 제로에서 8까지 올라왔어요. 그 다음에 10초까지는 그대로 8이 유지가 됩니다. 쭈루루. 10초까지는 8이 유지가 되다가 어떻게 됩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인동으로 내려가서 멈추겠죠? 자, 여기 10초고요. 잘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여기 높이가 8이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면 여긴 4만큼 가야 되기 때문에 여긴 14가 되겠죠. 따라서 A는 14가 되는데 중요하지 않고요. 실제로 움직인 거리니까 지금 그려놓은 이 그림의 넓이를 구하라 라는 뜻이죠. 그래서 넓이를 이렇게 나눠서 딱 구하시면 되겠네요. 자, 이쪽 파트는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8일 거고요. 이쪽 파트는 그대로 가로가 8, 세로도 8이고요. 이쪽 파트는 2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8을 해주시면 되니까요. 8과 64와 얘는 얼마니? 16? 자, 그래서 계산하시면 88m가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6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6번 문제는 함정에 빠지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은 문제입니다. 문제를 한번 잘 읽어보세요. 그림과 같이 함수 y는 fx입니다. 자, 함수 y는 fx라고 분명히 나와 있는데 이걸 그림만 딱 보고 얘는 3차 함수일 거야.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조심하세요. 3차 함수면 3차 함수라고 문제에 나와 있을 텐데 안 나와 있어요. 그냥 함수라고 나와 있으니까 그냥 함수라는 걸 이용해서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럼 A 부분의 넓이가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A 부분의 넓이. A 부분의 넓이가 4인데, 이건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위에 있는 게 fx고요. 밑에 있는 게 x니까 이것들을 dx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자, 조금 더 가시면 얘는 뭐예요?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fx dx한 거에서 빼주기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x를 dx한 거다 이래주면 되니까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fx dx는 4에다가 더하기 0부터 2까지 x dx. 오호, 0부터 2까지 x dx 얼마야 이거? 요거는 2분의 1 x제곱에다가 0부터 2. 아, 그러면 얘가 6이구나 이렇게 계산하실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 B 부분의 넓이는 6, 자, 11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11은 인테그랄, 잘 보세요. 2부터 5까지. 누구에서 누구를? 그쵸. x에서 fx를 뺀 것을 dx라는 거죠. 맞죠? 그러니까 얘는 인테그랄 2부터 5까지 x dx에서 빼주기 2부터 5까지
fx dx니까 여기서 인테그랄 2부터 5까지 fx dx를 인테그랄 2부터 5까지 x dx에서 10을 뺀 거다.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죠. 이해가시겠습니까? 자, 그럼 얘는 뭐예요? 2분의 1 x제곱을 2부터 5까지 해서 11 빼기. 자, 그러면 2분의 1로 대입해 주시면 5의 제곱 25에서 2의 제곱 4를 뺀 거. 에다가 빼주기 얘도 2분의 22로 통분시킬 수 있죠. 그럼 얘를 정리시켜 주시면 이 값은 얼마야? 앞에는 21, 뒤에는 이렇게 되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되는 게 확인이 되죠. 자, 그럼 이제 결론 맞죠? 뭐예요? 인테그랄 0부터 5까지 fx dx는 0부터 2까지랑 2부터 5까지를 더한 걸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6에서 2분의 1 뺀 것, 즉 2분의 11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7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7번에 보시면 원점을 동시에 출발하여. 자, 원점을 동시에 출발했으니까 모두 다 초기의 위치는 원점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시죠? 자, 그리고 두 점에 속도가 나와 있으니까 위치부터 찾아올 수 있겠네요. 자, 위치. 자, 점표는 위치가 어떻게 되냐? 그대로 적분한 3분의 1 t의 세제곱 빼기 2분의 1 t의 제곱임을 알 수가 있죠. 초기 위치 원점이니까 뒤에 상수항이 붙을 게 없어요. q라는 놈도 적분하면 되니까 마이너스 t의 세제곱 더하기 3t의 제곱으로 정리가 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가시겠죠? 자, 여기까지 갑니다. 자, 그럼 이제 기억부터 갑니다. 기억. PQ는 출발 후 한 번 만나냐? 아하. 만난다라는 얘기는 3분의 1 t의 세제곱 빼기 2분의 1 t의 제곱이 마이너스 t의 세제곱 더하기 3t의 제곱이랑 같아지는 값을 찾아라. 이런 뜻이고요. 센스 있는 분들은 출발 후라고 했으니까 t는 0이 아니에요. t가 0이 아니니까 t의 제곱을 다 없애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자, t의 제곱을 없애면 3분의 1t 빼기 2분의 1이고요. 마이너스 t 플러스 3이 되셔요. 1 플러스 3분의 1t가 3 플러스 2분의 1이 됨을 확인할 수 있고요. 자, t의 어는 1차식이고 양수 t 값이 나오니까 기억 두 점 PQ는 출발한 후 한 번 만난다는 말이 성립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니은을 보겠습니다. 니은은 점표는 시각, t는 2분의 3에서 원점을 지나냐, 위치를 물어보는 거죠. 자, p의 t에다가 2분의 3을 집어넣어 주시면 3분의 1 곱하기 2분의 3의 세제곱이랑 2분의 3의 제곱이죠. 계산하시면 앞에 것도 8분의 9, 뒤에 것도 8분의 9가 돼서 0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니은이 맞다라는 것도 확인이 가능하고요. 자, 이것은 뭘 얘기하고 있죠? 그쵸. 1에서 3까지 점Q의 위치의 변화량이니까 인테그랄 1부터 3까지 점Q 뭐예요? 마이너스 3t의 제곱 플러스 6t를 dt해라. 즉 마이너스 t의 세제곱 플러스 3t의 제곱에다가 1부터 3까지 넣어보세요 라는 얘기죠. 3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27 플러스 27이라서 0이 되는 걸 금방 알 수가 있고요. 빼주기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1 플러스 3이라서 아이고 위치의 변화량은 2가 아니라 마이너스 2가 되죠. 자, 위치의 변화량이 2라는 얘기는 앞으로 두 칸 갔다는 얘기고 위치의 변화량이 마이너스 2가 됐다는 건 뒤로 두 칸 갔다는 얘기니까요. 절대값은 같지만 위치의 변화량으로 볼 때는 다른 얘기가 됩니다. 따라서 기억과 니은이 맞고 이것은 틀리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8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8번에 보시면 다항함수 fx가 자, 미분한 놈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fx가 나누어 떨어진다? 오호, 나누어 떨어진다? 자, 그럼 일단 미분한 놈이 나와 있으니까 fx를 계산할 수 있죠. 자, 요 놈을 그대로 적분해 주시면 x의 세제곱, 그 다음에 2x의 제곱 더하기 ax, 그리고 적분상수 c 이렇게 정리가 되겠고요. 자, x제곱 빼기 2x 빼기 3, 즉 x 빼기 3과 x 플러스 1로 나누어 떨어진다. 아, 나누어 떨어진다라는 건 f3이 0이고 f-1도 0이라는 걸 얘기해 주는 거죠. 이해가시죠? 자, 그래서 그대로 대입해 주시면 옆에 3 집어넣으니까 3, 3, 9, 3, 27, 3, 4, 그 다음에 얼마야? 그 다음에 3, 3, 9, 28에다가 플러스 3a 더하기 c. 그쵸? 자, 그래서 요 놈이 0이 된다라는 게 하나고요. 마이너스 1 집어넣으시면 마일 플러스 2 마이너스 a 플러스 c가 0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자, 따라서 얘네를 정리시켜 주시면 앞에 건 얼마냐? 27이 93이고 9이니까 9, 45. 자, 45 플러스 3a 플러스 c가 0이고 앞에 거는 지금 1 빼기 a 플러스 c가 0. 간단히 빼주시면 44 플러스 4a가 0이니까 a는 마이너스 11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자, A가 마이너스 1입니다. A가 마이너스 1이면 얘는 또 얼마가 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죠? 간단하게 A가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다가 집어넣어 보시면 A가 마이너스 1일 거면 1 플러스 11 플러스 C가 0. 그래서 C는 얼마다? 마이너스 10이다. 라고 정리가 되죠? 그래서 fx가 x 세제곱 더하기 2x 세제곱 마이너스 11x 마이너스 12가 되고요. f 마이너스 1을 구하라 이렇게 정리할 수도 있죠. 그럼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8 더하기 8 플러스 22 빼기 10이니까 간단히 10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문제를 조금 다르게 푸는 친구들도 있어요. 선생님 저는요 조금 센스 있게 인수분해라는 걸 좀 하거든요. 인수분해라는 걸 좀 해요. 인수분해 할 수 있죠. 그쵸? 저는 인수분해를 좀 잘하니까요. 인수분해로 가면 안 될까요? 이런 친구들이 좀 나올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두 번째 방법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뭔가, 인수분해를 잘하니까요. 아, 얘로 나누어 떨어진다는 것, 이 말씀은 x 세제곱 더하기 2x의 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c는 0에 세의 근이 3과 마이너스 1과 뭐 또 k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맞죠? 그러면 혹시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세근의 합이 마이너스 2 뭐 이런 거 알 수 있잖아요. 그죠? 따라서 k가 마이너스 4대 한 근이 3, 한 근이 마이너스 1, 다른 한 근이 마이너스 4니까 fx를 x 빼기 3, x 플러스 1, x 플러스 4로 생각할 수 있어요. 라고 하시고 여기서 fy를 구할 수도 있다. 자, 이렇게 계산하시면 조금 더 센스 있는 분이 되시겠죠? 자, 이렇게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2가 되니까 어차피 결과는 똑같이 10으로 나옵니다. 9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다음 보기의 설명 중에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골라라 라고 했습니다. 자, 기억 부러지게 보시죠. 기억. 네. 아주 틀린 보기 맨날 말씀드렸던 거죠. 미분과 적분을 하는데 미분을 나중에 하느냐 적분을 나중에 하느냐 다르다 그랬어요. 적분을 나중에 하면 적분 상수 C가 붙는다라고 했었죠. 기억은 당연히 틀리고요. 자, 니은부터 갑시다. 니은. 자, 아래 있는 거 적분부터 할게요. 적분하시면 x세제곱에다 x제곱 플러스 x에다가 n이고 n 플러스 1 집어넣죠. 자, 그래서 n 플러스 1의 세제곱 n 세제곱 하나씩 할게요. n 플러스 1의 제곱 빼기 n제곱 하나씩입니다. n 플러스 1 빼기 n. 자, 그러면 정리하시면
3n제곱 플러스 4n 플러스 1. 여기는 마이너스 2n 빼기 1. 여기는 플러스 1. 오, 예. 그래서 얘네는 3n제곱 플러스 n 플러스 1.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얘를 갖다가 어떻게 하나? 시그마를 하세요. 라는 뜻이죠. 시그마를 하세요. n이 1부터 9까지 3n제곱 n. 자, 수 안에서 했던 거 떠올리셔야 되죠? n제곱이니까 몇 번이죠? 그렇죠. 6번에 n 플러스 1. 그 다음에 2n 플러스 1. 이렇게 정리가 될 거고요. 플러스 n이면 2분의 n 플러스 1이죠. 플러스 1을 9번이죠. 9번. 여기까지 기억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가시면 이렇게 정리하니까 이거 5개. 그 다음에 이렇게 정리하니까 이거 5개. 45, 45. 19개 한 개니까 결국 45를 20개 한 거랑 9. 그렇죠? 따라서 얘네는 얼마가 됩니까? 45 수분하면 900이니까 909. 이렇게 정리가 되니까 이게 맞습니다. 이해 가실 테고요. 디귿 가시면 자, 디귿에 보시면 야, 얘는 어차피 양수니까 절대값을 씌울 필요가 없을 거고요. 뒤에 있는 두 개를 보니까 2부터 3까지랑 3부터 2까지랑 좀 다르네. 그럼 인테그랄 3부터 2까지. 그럼 얘도 바꿔버리면 빼주기 인테그랄 3부터 2까지 이렇게 정리가 되겠고요. 자, 디귿에 나와 있는 거 정리 중이죠. 3부터 2까지 뭉쳐서 예분의 세제곱 빼기 1이니까 이거 약분되는 거 아실 겁니다. 3부터 2까지 x제곱 더하기 x 플러스 1로 약분되는 거 보이는데요. 자, 이렇게 약분했더니 요놈과 요놈이 아래 끝 윗끝만 다르죠. 아래 끝 윗끝만 다르다는 건 부호만 다르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얘네를 더해버리면 답변이 0이 된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따라서 맞는 것은 니은과 디귿이 맞습니다. 10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10번에 보시면 자, 실수 전체를 포함해서 미분 가능한 두 함수 fg가 있고요. 문제를 보니까 좀 재밌네요. 그쵸? 문제를 보니까 여기도 f 빼기 g, 여기도 f 빼기 g, 여기도 f 빼기 g. 자, 그럼 이쯤 되면 우리 뭐 하자는 얘기입니까? fx 빼기 gx를 hx로 이름을 지어주자.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되는 거죠. 맞죠? 자, 그럼 이제 가에서부터 봅시다. 가에 있는 이야기 보니까 fx도 gx도 원점을 지난다는 건 0 집어넣으면 0이다. h빵은 빵이다. 이런 뜻이고요. 자, 나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봅시다. 나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보니까 잘 보세요. 이렇게 되면 h 프라임 x 즉 f 프라임 x 마이너스 g 프라임 x인데 이 관계가 성립하니까 당연히 얘는 0보다 그쵸? 작아요. 아, h 프라임 x가 0보다 작다는 건 hx는 어떤 함수다? 그쵸? 감소함수다. 잠깐만요. hx가 감소함수니까 뭐야 이거? 0 집어넣으면 0이고 대략적으로 얘네는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다는 거야?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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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소 뭐 이렇게 간다는 얘기죠.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 그냥 감소함수라는 거야. 감소함수. 자,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오호,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여기 접근한 게 6이야. 그죠? 그 다음 여기는 0부터 2까지? 오, 여기 접근한 거 0부터 2까지 접근한 게 4? 잠깐. 절대값 씌워서 접근했으니까 4인 거죠. 실제로는 밑에 있으니까 마이너스 4였다고 보셔야 되는 거 맞죠? 맞죠? 아, 이래놓고 뭘 구하라는 거야?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hx dx 6이랑 마이너스 4라는 얘기죠? 그래서 극한값이, 얘를 갖다가 적분하는 값이 2가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11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3차 함수가 있고요. 3차 함수가 있습니다. A는 양수라고 나와 있네요. 최고차 계수가 양수입니다. 네. 두 정수 A, B에 대하여. 자, 이게 무슨 뜻인지 절대값이 나왔습니다. 드디어. x의 절대값이 씌워져 있다는 건 x가 양수인 동네나 x가 음수인 동네나 똑같다는 얘기죠. 다시 얘기하면 x가 양수인 y축의 오른쪽 부분을 왼쪽에다가 대칭시켜준 그래프, 이걸 우리가 y는 f의 절대값 x 그래프로 해석을 합니다. 근데 얘가 극대값의 개수가 두 개라 그랬어요. 자, 극대값이 두 개라는 것, 이 오른쪽을 왼쪽에다가 대칭시켜주는 이 오른쪽 부분에도 극대값이 하나 있어야 왼쪽에 대칭시켜서 극대값 두 개가 된단 말이죠. 아, 그러면 얘의 그래프를 추론할 수가 있겠네요. 자, 이 개형을 추론하는 문제 드디어 시작됩니다. 자, 개형 추론, 개형 추론. 그렇다면 알다시피 x에 0 집어넣으면 5였어요. 그런데 오른쪽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그렇죠. 오른쪽에 극대값이 있어야 돼요. 최고차 함수 양수니까 3차 함수가 이렇게 생겼는데 오른쪽에 극대가 있어야 되니까 올라가서 오른쪽은 이렇게 되는 놈. 이거란 얘기죠. 왼쪽은 뭐 이렇게 가는 놈이 되고요. 이 놈을 자, 오른쪽에 있는 이쪽 파트를 왼쪽에도 대칭을 시켜줘라 라는 이 그래프가 y는 뭐다? f의 절대값 x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해 가시겠죠? 아, 그런데 실제로 fx의 그래프는 이놈이었단 얘기잖아요. 이게 y는 fx였단 얘기잖아요. 그럼 y는 fx는 두 개의 극값, 즉 극대와 극소를 갖는데 극값과 극대, 자 극대와 극소를 갖는 x값이 전부 다 알파, 베타가 모두 어떤 수가 되어야 되냐면 양수여야 된다는 얘기네. 아, 이게 모두 양수? 자, 그럼 얘의 힌트는 이거네요. 자, 일단 미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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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분하니까 3ax의 제곱 플러스 2bx 플러스 4. 자, 이놈이 어떻게 돼야 되냐? 2차 함수니까 이런 모양을 가져야 돼. 맞죠? 그리고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야 극대와 극소를 갖는 놈이 생기는데 그 놈이 모두 양수, 모두 양수, 모두 양수 이렇게 되라는 얘기죠. 맞죠? 맞죠? 자, 그럼 여기서 힌트가 세 가지 조건이 나오는 거 알 텐데요. 자, 세 가지 조건 갑니다. 두 군이 모두 양수니까 두 군의 합. 자,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마이너스 3a 분의 2b가 양수여야 되고요. 두 군의 곱. 당연히 두 군의 곱 3a 분의 4도 양수여야 되고요. 그 다음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 되니까 당연히 판별식 d도 양수여야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가시겠죠? 자, 그럼 일단 어머나 A는 양수라는 거 알고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 B는 음수여야 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판별식 D 4분의 D 구하시면 B의 제곱 마이너스 12A가 양수. 아, 그런데 B는 요 사이에 있어라. 알겠다? 자, 첫 번째 섹션은 끝났고 이제 두 번째 섹션으로 갑니다. 어떻게 해요? A는 양수고 B는 얼마에서? 마이너스 7에서부터 있는 음수고 그리고 B의 제곱이 12A보다 커라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되는 순서쌍이니까요. A의 1부터 대입해보면 되겠죠. A가 1이면 12보다 큰 제곱수니까 3의 제곱, 4의 제곱, 4의 제곱부터인데 B는 음수니까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 마이너스 6, 마이너스 7이 가능하고요. A가 2가 되면 24를 넘어가니까 5의 제곱부터 가능하죠. 그럼 마이너스 5, 마이너스 6, 마이너스 7 가능. 3이 되면 36이니까 6 안 되고 마이너스 7밖에 안 되네요. 4일 때도 되나요? 되네요. 마이너스 7이 가능하고요. 5부터는 안 되죠. 따라서 가능한 경우에 순서쌍은 여기가 4개, 여기가 3개,
여기 한 개, 여기 한 개. 따라서 다 더하시면 9개의 순서쌍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12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12번은요, 역시 절대값이 나왔습니다. 이 절대값이 나오면 항상 그래프의 개형을 추론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여러분 알다시피 일단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 gx 이야기 가시면 절대값 fx 플러스 k 다시 얘기하자. 그럼 이 얘기는 y는 fx와 y는 마이너스 k의 교점을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 그래프는 얘네들의 교점에서 자, 뭐 fx가 3차 함수니까 이렇게 돼버리면 교점이 만약에 여기 있다. 요쪽에 있다라고 하면 요 라인을 중심으로 밑에 있는 걸 위로 끄집어 올리는 그래프. 즉 밑에 있는 걸 위로 끄집어 올려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그래프를 주어져 있는 그래프로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이해 가시겠죠? 절대값에서 끄집어 올리기 생각해 줍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끄집어 올렸더니 x는 알파, x는 베타에서 극대값을 갖고요. 이게 뭐야? 극대값이 똑같아진다는 얘기죠. 아, 극대값이 똑같아진다? 그럼 방금 그림을 그리다가 어떤 상황인지 우리가 추론해냈죠. fx는 3차 함수 이렇게 생긴 놈이었고요. 어디서 끄집어 올려야 극대와 극소가 같아지게 되냐면 끄집어 올릴 수 있는 건 극대와 극소의 가운데겠죠. 가운데. 그쵸? 여기에 정 가운데 이 길이와 이 길이의 정 가운데가 되는 데서 끄집어 올리시면 슉 끄집어 올라온 높이가 당연히 이게 똑같아지는 거죠. 이해 가시겠습니까? 자, 극대값을 갖는 놈에서 끄집어 올리면 똑같아진다? 아, 그래서 뭘 구하라는 건데? 아, 마이너스 k를 이용해서 k값 구하라? 아, 여기에 y값이 알파 f 알파고 여기가 베타 f 베타일 텐데 뭘 하라는 얘기지? 알겠다. 그럼 마이너스 k는 2분의 F알파와 F베타, 즉 얘네들의 평균값을 구하라. 이런 얘기로 해석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여기까지 해석하셨으면 바로 달려줍니다. fx 미분해요. 3x의 제곱 빼기 3x 빼기 6 벌써 인수분해가지고 깔끔하게 됩니다. x 플러스 1과 x 빼기 2니까요. 뭘 구하시면 되죠? 자, 빨리 마이너스 k라는 놈은 2분의 f 마일과 f2가 되는 걸로 해석이 될 거죠. 자, 대입해줍니다. 대입하세요. 대입하세요. 마이너스 1 대입하시면 마이너스 2분의 3 마일 플러스 6이고요. 2 대입하면 8 빼주기 4니까 2, 3, 6 빼주기 12 맞죠? 자, 그럼 양쪽에서 6은 뭐 사라질 거고요. 여기 뒤에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 자, 마이너스 4와 마이너스 5니까 계산할 수 있죠? 2분의 마이너스 5, 마이너스 2분의 3. 자, 위아래다가 2를 곱해 주시면 마이너스 4분의 13이 되는 게 K가 되는 거 아니군요. 마이너스 K였으니 K는 4분의 13이 되는 걸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